이미 선행 상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판을 만들고 명함을 만들고 실제로도 저희 거래처 중에서 이제 상표 등록 신경을 안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상표가 뺏겼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RB F&B 김채훈입니다. 오늘은 정말 유명하시고 너무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시기 힘들지 않고요. 시간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어창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입니다. 오늘 우리 김채훈 이사님이 특허라든지 상표 전반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도움이 되시라고 저를 인터뷰 초청하셨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변리사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변리사가 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변리사들이 대학 졸업하고 시험 준비를 해서 변리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원 마치고 일반 기업체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다가 거기서 좀 마음을 바꾸어서 변리사 준비를 했고, 쓰렘이라는 다국적 기업에서 제가 특허팀장, 연구원 토탈 합쳐서 10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 나와서 이제 개업을 해서 제가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상표 등록을 대략 어느 정도 출원을 하셨는지. 지금까지 뭐 1000여 건 넘죠. 그쵸. 특허도 이제 기술 분야별로 나눴는데 각자가 팀을 두고 있고 상표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리사 일 자체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다른 말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가치가 높아지면서 특허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이겼을 때 기업의 가치가 같이 동방상승하고 했을 때 좀 많이 보람을 느끼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상표 브랜딩을 해드리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상표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저희 거래처 중에서 이제 상표 등록 신경을 안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상표가 뺏겼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상표나 특허를 미리 내지 않아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의 창업 스타트업들 창업도 많이 하는데 선특허 후창업, 먼저 지식재산권을 추론해놓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위협한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김채훈 이사님 말씀처럼 모든 지식재산권이 특허청을 대상으로 해서 선출원입니다. 선출원. 선착순 개념이기 때문에 등록 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원 일자, 빠른 출원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리사님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로고 디자인 전에 상표 출원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을 하고 그걸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로고라든지 디자인 업체에 맡기기도 하잖아요. 선행 상표가 있는지 또는 이 상표가 등록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의견을 주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리사한테 사전에 자문을 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한지 검토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안 하고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미 선행 상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판을 만들고 명함을 만들고 각종 패키지에 그걸 마킹을 내가 사용했을 때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모든 걸 폐기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소송 들어가면 손해배상도 물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로고 디자인 하기 전에 먼저 이게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작을 하는 것이 순수가 그게 맞습니다. 이 상표라는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초기에 빨리 바꿔가지고 고유의 어떤 그런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지, 도용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의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선행 상표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런 상표 침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와 함께 이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께 어떤 식으로 순서를 좀 정해 주신다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회사명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상표 출원에 대한 검토,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는 경우, 상표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고, 기술적 요소가 있다든지 아니면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지식재산권 권리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선출원 먼저 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변리사님께 문의를 드리기 전에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이밍을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는지. 키프리스라고 상표에 대한
선행 상표, 선행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했을 때 그걸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키프리스트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상표 등록 가능할 거라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 저희가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 상표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도 유사 범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약간 단어 한자가 바뀌거나 이게 조금 바뀌었을 때도 선행 상표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가능하면 본인이 한번 체크를 하시더라도 특허사무소 변리사를 통해서 재차 한번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죠.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사무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퀄리티를 갖춘 규모가 있는 특허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출원 시 비용이 수수료가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람료라든지 부가세가 별도로 들어가긴 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표도 보면은 덤핑하는 그런 기관들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충분히 검토하고 등록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건 아끼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상표의 특징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저희가 상표 진행을 하면서도 딱 와닿는 그런 상표들이 있긴 해요. 직감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장에서 굉장히 바로 반응이 탁 올 수 있게끔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단어, 특히 성질 표시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빨간 사과, 맛있는 사과, 이거는 생료사와 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에 이게 상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직감할 수 있는 시장 적합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 네이밍하고 상표적으로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 적절히 조화가 된 그런 상표가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그렇고 브랜딩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이밍하고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브랜딩 할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원래 브랜드 네이밍이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 이름이 아이디어 창이잖아요. 적어도 6개월 고민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브랜드 네이밍을 선정하기 전에 후보를 좀 만들어가지고 주위에 이제 어떻게 제일 나으냐. 그걸 동시에 저한테 등록 가능한지도 더블 체크를 같이 하는 거죠. 4개의 후보군 상표 중에서 1번이 미된다면 이렇게 하루 좁혀나가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상표 출원이라든지 등록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은 문의를 해주실 때 창업 선생님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잘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상표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상표 등록 신청부터 상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기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 그건 이제 특허청 내부 절차의 문제거든요. 날짜가 언제까지 가이드라인이 딱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심사 실무 얼마나 적체되어 있는지 따라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보면 일반 우리 상표 출원의 경우 한 10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이렇게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정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빨리 등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우선 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2, 3개월 안에 이제 등록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원일이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등록증이 필요하면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조언 아니면 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상표는 자타 상표를 구별할 수도 있고 그걸 얼만큼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받으면 반영구적으로 10년 안에 이렇게 갱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상표는 앞으로 정말 평생 자기 이름처럼 그래서 안고 가야 될 그런 하나의 상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 그래서 초반에 정말 상표를 선정할 때 신중하게 선정을 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그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특허 출원한 거 있잖아요. 소자본 창업 플랫폼. 그게 지금 보니까 일단 후보 브랜드, 이런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플랫폼에 올리기만 하면 소자본 창업 플랫폼 안에서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 그 다음에 우리 CS 모든 일괄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브랜드 네이밍 정해서 변리사님께 상표 등록하고 브랜딩해서 저희랑 제품을 만들어서 대표님들께서는 영업만 하시면 되는. 아주 굉장히 수월하게 영업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모든 우리 BRB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예. 화이팅! 바쁘신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되어서 함께 협력해서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 팀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창업 선생,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모든 비즈니스도 건승하기를 제가 크게 응원하고요. 상표적인 특허적인 이슈가 있으시면 창업 선생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지식재산권 관련 아주 서비스를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모든 비즈니스 출발은 브랜드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반드시 자기 상품이든 그걸 표방하는 서비스업이든 항상 브랜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업 선생 화이팅! 아이디어 창 화이팅!